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지지층만을 향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제 확장을 위해서 자기 지지층보다는 중도에 있는 그 계층을 보고서 국정 운영을 펴나가는데 갤럽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배 소장님, 네. 한 주간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금 올라간 그런 또 상승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지지층들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을 테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또 노조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층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또 현상도 나타났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표 변수가 불거지면서 네. 또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이 투표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초강경 대응 움직임이 중도층까지 영향을 줍니까? 이 중도층에는 영향을 안 줄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네. 지난번에 대통령 지지율 좀 상승했을 때도 작년 이제 12월이었죠. 그때도 노조 대응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회계장부 제출하고 건폭 비리 척결로 잠시 좀 지지율이 올랐지만은 이제 요거는 20, 30대가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흐름과 함께 이 노조에 대한 부분은 좀 20, 30대들이 좀 기존 기성세대와 좀 노조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은 했지만 지금 이러한 그 노조 대응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중도층을 확장해서 견인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클릭 행보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그 정순식 변호사가 하루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요즘 학교폭력하면 굉장히 민감 네. 사안인데 어쨌든 이제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예. 나오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이 상태를 더 고집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순신 국가본부장 지명자가 바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임명 취소다 그랬어요. 네. 그 이야기는 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영화 도가니 현상 또 OTT 드라마 더 글로리 현상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든 지지층이 아니든 양쪽 다 달아나 버릴 수 있는 네. 대통령 지지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특히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은 MZ 세대 또 여성 주부층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맘카페에도 상당히 논란이 맘카페가 뭐 시끌벅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만 5세 취향 연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난해 7월 말입니다. 8월 초 이걸로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상 10%까지도 내려갈 뻔했던 이슈였거든요. 네. 이번에 빨리 이 처리에 들어갔던 것도 그런 여론이 확 꺾이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좀 긴급한 조치였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매듭이 됩니까? 아니면 지지율에 또 다른 변수가 되나요? 이게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주부층이 상당히 좀 받쳐주는 면이 있었어요. 네. 주부층이 긍정평가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아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그 입시 요강에 보면은 이런 그 폭력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시로 갔냐 수시로 갔냐 이 문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정시로 갔는데 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냐. 사실 최근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학폭의 그 징계 절차를 늦추는 그런 게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도 이걸 진상조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꼬리는 끊어냈지만 주부층이나 지금 계속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지율 함수를 보면요, 정권 초인데 몇몇 조사에서 어쨌든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섭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거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과도 관계가 된 것이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체로 어떤 응답층들이 안 들어오냐면은
뭐 부울경 일부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50대 일부가 안 들어와요. 또 자영업층 일부가 안 들어옵니다. 상당히 민생과 관련돼 있습니다. 부산경제, 경남경제, 울산경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대통령 지지층이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또 국정 운영이랑 특히 이제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이 선거 때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는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도층이거든요. 네. MZ 세대거든요. 여성이거든요. 수도권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끼칩니까? 오히려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해가는 게 지금 임기 초반이잖아요. 네. 가장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지지층만을 향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제 확장을 위해서 자기 지지층보다는 중도에 있는 그 계층을 보고서 국정 운영을 펴나가는데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터닝을 하면서 오히려 지지층의 반발이 일어났던 사례도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만을 보는 그 마지막 40%만을 지키는 지금 국정 운영을 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총선 앞두고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은 안 그렇게 되나요?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상황에서 총선 나서는 후보들이 대통령 이름 걸고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은 향후에 전대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좀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맡은 지 한 180여일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간 겁니까? 좀 그렇죠. 평가를 한다면요. 뭐 이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평가할 때는 묵직하거든요. 네. 묵직입니다. 그러니까 묵직이니까 이게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상당히 또 보탬이 됐습니다. 그런 네. 만큼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지난번 연설회장에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예.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럼요. 농담이겠죠. 나도 나올 걸 예, 그랬다 예. 뭐 근데 이런. 묵직하니까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묵직이 자칫 잘못하면 우직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했고 상당히 또 중진 관록이 있는 정치인인데 야당과의 좀 협치 부분,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앙금은 또 해소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굉장히 묵직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장점, 조금 우직함을 좀 더 유연하게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겠죠.